어, 저는 27살이고, 지금 통신대 사회복지학과에서 4학년으로 대학교 다니고 있는 그런 조성근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거주지는 주시고, 네. 경기도 시흥입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만 25세인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저는 한 번 받았거든요. 25만 원을 한 분기만 이렇게 받았었어요. 어,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제가 확실히 조금 되게 오래됐거든요. 조금 음, 시간이 기간이 돼가지고 작년 아니 재작년으로 그 지역 확대로 받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살고 있는, 지금은 서비스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받아서요. 3번을 받았고요. 그래서 총 75만 원을 받았고, 6월, 7월, 10월로 알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진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진로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어,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음, 마지막 하나는 그냥 저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의 그런 행복감? 네.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좀 행복감을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예. 음,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걱정거리는 우선은 청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쓸 때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씩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돈을 모아서 미래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근 씨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건 아직도 고민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음,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적성에 맞다 생각하지만 계속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이걸 계속 해야 할지 맨날 고민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고민이 있고, 뭐 마지막 고민이라면은 이제 저도 청년을 끝날 때가 됐고 끝나면은 그만큼 나라에 내는 세금이 커질 텐데 조금씩 커질 텐데 그걸 부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거의 큰 고민은 다 돈인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알바를 2개 했었는데 한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80에서 120? 적게 받으면은 제가 이제 이게 시간 파트타임이어가지고 80에서 음, 120 이 사이를 저도 서비스직 알바했었거든요. 그때 학교 음. 다니면서. 그래서 그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정도 일하셨어요? 제가 주말에만 2개 합쳐서 1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알바 하루에, 주가 그러니까, 두 개를 하신 네, 거예요? 합쳐서, 예, 그러니까 토요일 15시간, 일요일도 한 13시간? 이 정도? 청년수당을 받을 시기면 작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작년에는 제가 6월쯤에는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현금시장 알바를 하고 있어 주말 알바여서 어, 일주일에 한 15시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일주일에 주말이어가지고 그래서 한 40밖에 안 음, 받은 것 같고 이게 그때는 그랬지만 몇 달 뒤에 또 잠깐 일할 곳이 있어가지고 일을 해서 그때는 한 200 넘게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평일에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때는 계속 평일 계속 일했던 거죠. 주말엔 쉬고. 그게 아르바이트가 아니었고요. 따지고 보면 직원으로 들어간 거여가지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일하는 거여서요. 10시간 이상 일했었죠. 네. 저는 그 받을 시기가 우선 아르바이트랑 일할 때 시기니까 제일 필요했던 건 점심시간에 돈이 필요했어요. 점심 먹을 돈이. 그래서 식비로 다 썼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솔직히 딱히 쓸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 아, 카페다 보니까. 딱 그냥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었던 거죠. 그쵸. 지역 카페는 마트에서 못 쓰기 때문에 식당밖에 못 써서 거기에 많이 썼죠. 음, 철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 저는 제 친구들 보면은, 그거를 그냥 안 쓰다가 한 번에 이제 그냥, 예를 들면 뭐 상설 매장이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어가지고 지역 화폐를
그래서 그런 데서 크게 옷을 사거나 뭔가 좀 큰 금액의 그걸 한번 사고 그냥 끝내는 그런 성향의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분기에 25만 원이니까 이 금액을 그냥 일반적으로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거나 그냥 그렇게만 써도 이게 한 보름에서 한 달 안 돼서 금방 다 쓴 것 같아요. 주로 그러면은 음식 쪽에다가 쓰시는 건가요? 그냥 생활비 쪽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금액이 어 네, 되게 좀 이게 어디에 뭐 이렇게 계획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생필품이나 이렇게 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쓸 정도로 당연히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래도 이게 받았으니까 이제 평소 이제 월에 쓰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또 이제 돈을 좀 그래도 그 돈이라도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좀 위안도 되고,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이제 소비가 좀 덜 나가니까, 나가는 금액이 덜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인데, 이게 단점으로는 조금 일단 금액이 확실히 좀 크게 일반적으로 요즘 그런 누리고 있는 그 사회에서 조금 금액이 좀 적지 않았나. 네. 좀 그 생각이랑 좀 이게 활성화가 좀 아직 덜 된 상태지 않았나,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카페 개념이나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 저는 사용했었던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달에 6만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네.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6월에 받았고 그 다음에 7월에 받았어요. 이게 보면은 2달에 걸쳐서 50만 원을 받은 거다 보니까 저한테는 작은 금액보다는 정말 필요할 때 딱 들어온 돈이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했거든요. 딱 밥 먹을 돈이 매달 한 30만 원이 대충 드는데 이걸 다 이걸로 충당할 수 있다는 거는 제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장점을 생각했었고, 단점은 성근 씨가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정말 되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먹는 그냥 고깃집인데 거기에 연 매출이 1억이 넘는다고 제가 그 고깃집 못 갔었거든요. 점심 특서 먹는 건데도. 그래가지고 그런 데가 주위에 몇 개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피해서 가야 되는 음식점이 있었고, 성근 씨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친구 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닌텐도를 쓴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뭐랄까 조금 좋게 쓰라고 둔 돈인데 좀 안 좋게 쓴 것 같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단점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년수당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리스트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가요? 그쵸. 딱 도입되자마자 갈 수 있는 곳이 많았더라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기본소득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알아봤었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 돈을 못 버는 상황이어도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쵸?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최저비를 챙겨주는 최저생계비를 챙겨주는 그런 용도니까 이것만 들으면 솔직히 좋다 생각하거든요.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다 잘리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세히 몰라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좀 어떨까 싶긴 해요.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다음 선배 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를 할 때 이게 재난 기본 소득도 있었고, 이번에 또 자영업자들 중에 이게 조금 매출이 떨어진 그쪽에 주는 그 소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바를 할 때 재난 소득 기본 소득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지역 카페로 이제 좀 더 이제 일하는 호프집이나 식당에서 좀 활성화가 좀 되는 느낌? 확실히 이제 그게 있으니까 지역사회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서로 다 수입이었으니까 좀 이제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사회 경제가 이렇게 좀 잘 안 돌아갔던 부분이 그래도 기본 소득 때문에 조금 돌아가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저도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으로만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본소득이라는 게 경제를 좀 그래도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물론 모든 제도가 양면성이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지금 청년들에 대한 그런 기본 소득이 좀 저희가 그래도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거로 생각해서 한다면 그래도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성인들이니까 그런 경제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와 같은 경우가 말고 청년소득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게 물론 좋지만 그래서 조금 그거를 정해놓고 줘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해도 청년 기본소득의 도입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럼 기준이라는 건 어떤 기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복지 말고 좀 차등적으로 주는 방법도 생각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만 해봐야 되는 것 같고 네, 청년소득의 도입은 그래도 계속 이루어지는 게 지금 이제 좀 취업이 잘 안 되는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대신에 아니면은 조금 청년소득을 그냥 줘버리는 것보다 그걸 계획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제 계획서 같은 거 이런 거를 주면서 그러면서 청년소득을 받는 방법도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저희가 청년이니까 청년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솔직히 있으면은 좋죠. 저희의 지금 상황에는 돈이 없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대학교 나오자마자 갑자기 취업하자마자 취업하고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솔직히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려고 학원에 가든지 아니면 또 학교에 더 가든지 이런 식으로 또 발전하는 거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좋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성근 씨가 말한 것처럼 좀 차등적으로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소득 분위가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버는 거 말고 가족들 구성원들이 버는 소득 분위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주는 게 당연한 거고 솔직히 넉넉하신 분들한테까지는 그렇게 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은 용돈도 받고 수당도 받을 테니까 그럼 그걸로 용돈으로 생활할 거 생활하고 수당도 생활할 거 생활하면은 솔직히 그 돈을 저희가 세금을 덜 내야 되는 거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할 거면은 공산주의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좀 평평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차등적으로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금액을 받으면은 전에 썼던 거랑 좀 크게 패턴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제가 원래 나갔던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에서 세이브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네. 그럼 약간 교통비, 뭐 통신비 예, 이 정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월 30만 원이 들어와도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쓰고도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거 계획 없이 다른 거를 뭐든 크게 뭔가를 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생활비 나가는 거 어차피 카드랑 이제 병행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생활비로 이렇게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매달 30만 원이라면 솔직히 청년들한테는 식비라든지 교통수단, 뭐 통신비 이런 거 합치면은 30만 원 조금 넘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그 돈으로는 솔직히 행복하겠죠? 근데 뭐랄까 이게 30만 원을 줄 때 저희 고양시처럼 또 지역 화폐를 줄지 아니면 통장에 실제 돈을 꽂아줄 건지 그걸 모르니까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으로서는 딱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기간 안에 월 30만 원씩 1년이면은 36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이제 그 시기를 설정을 하고 그 360만 원을 그 1년 동안 그냥 받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 좋은 것은 그냥 이 시기가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인생 그 곡선에 있어서 인생에서 어느 시기가 힘든 일이 있고 어느 시기가 돈이 필요한지 이제 그거를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 19세에서 24세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기준 되자마자 받고 쓸 것 같고, 그 나이 때는 이제 막 경제관념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부모님께 용돈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만 25세에서 29세쯤에는 이제 조금 그때는 좀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학교를 나와서 이제 뭐 학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따로 이제 나가서 살 수 있게 되면 이제 자취하는 그런 비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때는 딱 자기의 필요에 맞게 좀 바로바로 쓰게 될 것 같고, 이제 만 30세에서 이제 34세 이제 이쯤이 되면은 바로 이제 써야겠다 이제 그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내가 진짜 급하거나 필요하거나 이제 그럴 때 좀 내가 살짝 휘청일 만한 이제 좀 이르면 일자리를 이제 못 구하는 상황이거나 이제 그 원래 이제 기본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가 없고 수입이 없을 때 그때 딱 쓰기 좋은 그런 제도일 것 같아요. 딱 나이별로 이게 구간별로 그 생각하는 그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모델에 대해서 긍정적인 건지.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구간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1년 동안 12개월 동안 30만 원씩 받는다는 거는 솔직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했듯이 그렇게 돈을 끌어서 쓴다는 거는 저희 국민들한테 세금을 그만큼 뺐을 거란 말이에요, 나라에서. 이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일 거예요. 돈을 받는 거니까. 돈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크니까.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청년을 벗어나가지고 세금만 내는 상황이 될 때는 지금으로서 연금을 넣어도 나이 들고 나서 연금 못 받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소문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세금이 점점 느는 상황이라면 이건 너무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청년들은 다 찬성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뭐 긴가민가 하겠죠. 하지만 그 외 사람들은 굳이 이걸 해야겠냐 하든지 뭐 차상위계층만 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저는 좀 찬성보다는 반대쪽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